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시자 인재영입위원장이신 김영환 의원 연결해서 현 국회 상황과 또 총선을 앞둔 당내 준비 상황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아흘 만에 무제한 토론 중단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그간 진행해온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글쎄요, 국민의당으로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은 토론 중단 결정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선거구를 확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늦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득이 이 토론을 종결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 방지법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성과가 있었고, 네. 또 일부 지지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에 관한 관심을 끄게 된 것은 사실인데, 네. 이제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국민의 여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테러 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어야 됐는데, 예. 일자 이력도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이 안철수 공동대표가 보여준 양비론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여당 또 막아서는 야당의 모습을 싸잡아 비판했는데, 이를 두고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양비론에 기대서 반사익 탐하는 게 새정치는 아닐 거다 이렇게 직접 비판하기도 했어요. 이런 양비론에 대한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비론의 반사이익은커녕 양비론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을 비판하면은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말을 듣고요. 또 새누리당을 비판하게 되면 그러면 뭐할로 서로 분열을 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양쪽을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필리버스터는 우리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국회 본회의 안건 처리에 관련한 견해는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요. 선거구 획정안, 북한 인권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은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현재의 상황에서 여야가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입법을 속도를 내서 해결해줘야 네. 국민들이 문제 해결 집단으로서의 국회의 기능을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독소 조항이 있고 우려하는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이번에 만일에 그것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우리는 반대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총선 이후에도 손을 봐야 될 일이고, 예. 앞으로 총선 대선 과정을 거쳐서 개선하고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로 국민의당이 창당 한 달을 맞았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는 부족함을 반성한다, 조금 더 지켜봐주고 질책해주길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김영환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국민의당 창당 후 한 달 뭘 잘했고 또 부족했고 잘못했는지 스스로 좀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역시 예상은 했던 일입니다만은 역시 역부족인 우리들 자신들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 정치를 변화시켜달라는 욕구는 컸지만 탈당한 의원들 중심으로 한 창당 작업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드린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전국 정당을 만들고 선거를 준비하는 그야말로 청각을 아끼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문제점들을 잘 극복하고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도 이 창당 이후에 20%대 이상 올랐던 여론의 어떤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글쎄요, 국민의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 같은데, 내부적으로 좀 고민들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좀 지지율이 올라갈 걸로 보십니까?
아주 심각한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 당내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 또 여러 가지 그 급조된 또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집단들이 모여 있는 데서 오는 혼선, 예.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분리해내면서 국민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치를 바꾸겠다는 생각,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컷오프 과정에서 탈락한 송호창 전정희 의원 그리고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조만간 국민의당에 입당할 거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던데요. 내일 입당을 하는 겁니까? 세 사람 모두? 아마 내일 다 입당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이분들이 저희와 같이 할 뜻을 일부 갖고 계시고 네. 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저희가 같이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송호창 전정희 의원은 입당을 하되 지금 박지원 의원만 좀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군요. 박지원 의원께서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송호창 의원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이분들이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평상시의 생각이 저희가 갖고 있는 중도개혁주의 노선에 부합하는 분들이었고요. 네. 전정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당에서 오랫동안 당내에 쓴소리를 해왔던 민진모 회원이기 때문에 네. 노선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예. 그런 비주류의 활동이라고 할까, 예. 사정치를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같이 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주 내로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달성하는 건 뭐 가능할 수 있겠군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또 이탈 의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의원들 입당할 때마다 나오는 그 지적들 질문이 새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국민의당 정체성은 뭐냐. 선별적 검증 없이 영입하다가 오히려 당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 한때 우리 당을 안철수 신당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안철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당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표방하고 있는 정치 노선, 네. 중도 개혁, 합리적 개혁주의, 그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그 네. 노선이 이제 당의 공식 노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노선 안에는 이상돈 교수와 윤여준 장관 같은 오른쪽 날개와 네. 또 전장부와 정동영 같은 왼쪽 날개 같이 포괄되어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 전체적인 노선은 중도개혁의 노선을 표방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필 총리나 박대중 총리 같은 분과 같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중건, 권오기 이런 그 보수적인 분들과도 같이 정치를 했지만 김대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이 보수 정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네. 현재는 안철수가 정체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도 뭐 불협화음이나 혼선을 막아야 된다.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입당하는 현역 의원들의 지금 도전장을 내민 정치 신인들 또 예비 후보자들의 불만이 커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우리가 좋아해서 지금 뭐 한 20명도 안 되는 그런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예. 이 정당의 아주 그 공멸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부터 시작되는 호남 공천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수도권에서 선거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우리가 해결해내지 못하면 당이 존립이 어려운 상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지금부터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인재 영입 관련해서 영입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러브콜 보내고 있는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영입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뭐 미래를 계속 갖고 있고, 네.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당이 잘 되기를 고대하고 격려하고 계신데, 본인이 이제 정치를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확률이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역 20% 컷오프 탈락이죠. 공천 배제 비율을 지금 20%로 해놓고 계신데 각 시도별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결과 하위 20%를 탈락시키겠다는 건데 좀 공천관리 시행 세칙 두고서 내부적으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속 의원 17명 가운데 지금 11명이 다 호남의 지역구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현역 교체에 대한 호남 의원들의 반발이 있고요. 또 문병호 의원 비롯한 이 예비 후보자들이 어제 보니까 긴급 제안문을 또 발표해서 경륜 있는 당의 현역 의원들 좀 수도권 장수가 돼달라 이렇게도 요구를 했던데 김영환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컷오프라는 제도가 이것이 참 어디 그 골프 용어라는데 예. 이것이 그 정치권에 유입이 돼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다른 나라에 있지 않은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예. 정량적인 평가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탈락시키는 것은 상당히 자극적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는 17명의 의원들 가운데서 전남은 지금 지역구 관계 때문에 두 의원이 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황주용 의원하고 그렇죠. 전남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남에는 그 의원이 지금 3명밖에 없고요. 네. 지금 우리가 컷오프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광주에만 국한됩니다. 광주 현역 의원이 6분인데 그러면은 최대 3분 이상은 물갈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20%로 컷오프 하는 것은 한 명입니다. 예. 한 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그러네. 예. 심사 과정에서 탈락을 하기 때문에 예. 뭐 두서너 명 정도가 이제 탈락하는 결과적인 그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 컷오프를 그 시행 세칙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요. 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그 몇 명 안 되는 그 호남의 그 현역 의원과 네. 또 호남 지역에는 지금 그 예비 후보가 지금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수도권에는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뭐 공동화 현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네네. 괄목할 만한 후보, 경쟁력 후보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호남의 현역을 포함한 후보들이 수도권으로 진출해야 된다. 네. 그럼 우리가 희생을 하는 있더라도 도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해요. 그러면은 지금 천정배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 강주 서구 울에 더불어민주당이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전략 공천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천 대표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호남 떠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있는데 천 대표를 비롯한 다선 호남 의원들 수도권 출마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천 대표가 서울로 이전을 하는 문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선하기도 하고 중요한 그런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대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번에 양향자입니까? 그분이 광주에 그 표적 공천됨으로써 네. 이런 일들이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천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공천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분은 참 소리도 있고 좋은 인재였는데 그런 분들을 새누리당과 격돌하는 그런 현장에다 써야지. 네.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그 국민의당은 혁신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정당인데 예. 이런데 이런 아주 우수한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좀 방향을 건지수를 좀 잘못 찾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천 대표께서 들으시면 좀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천 대표께서 광주 서구를 떠나지 않는데 다른 광주 현역 의원들이나 호남 의원들이 수도권에 출마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런 그 어려움이 어제 오늘 사이에 발생을 했는데, 예.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광주 공천은 참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손 대표와 우리 의원들이, 광주 의원들이 당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예.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는 선거혁명을 하기 위해서 또 이번에 기득권을 버리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떻든 모든 것을 버리고 당을 살리고 또 이 나라의 새로운 정치혁명을 이뤄내야겠다는 초심에 돌아가서 네. 우리의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